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 저는 남궁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좀 상황은 나아졌습니다만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루하루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시험 보는데 1교시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다니 이런 생각도 여러분 했을 법합니다. 1교시니까 정말 부담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평가원에서 올해 치른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N수생들은 또 모르겠지만 현역 3학년 학생들은 이제 평가원 시험을 실제로 진짜 수험생으로 처음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수능에서요,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는 그 경험을 한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고3이 된 학생들 경우에는 3, 4월에 비해서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많이 어렵다 보니 진짜 이 어렵다라는 거를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처음 겪었을 거란 말이죠. 그에 따른 어떤 당혹감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힘내야죠. 네, 시험의 어떤 무게감 자체가 다르니까 네. 학평보다 더 긴장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대도 많이 했을 건데 네. 쉽지 않았습니다. 총평 네. 예상대로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지금 올해 치러진 3월, 4월, 6월 이 세 개의 시험 중에 이번 시험이 제일 어렵고요. 네네. 작년 수능에 비춰봐서도요, 그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도요, 80점대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네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보죠. 네. 아무래도 독서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독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첫인상을 얘기하자면, 저희들도 시험 감독하면서 막 허겁지겁 풀고 와가지고 열심히 막 바로 해설 강의 찍는 건데, 독서는 제가 지금 이 해설 강의 총평 찍는 시점에 아직 풀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격투기 선수로 치면 말이에요. 되게 온화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강한 펀치 날리는 그런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독서가 문제가 뭐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매우 높은 난도를 자랑하는 문제들이 포진해 있었죠,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그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딱 생김새로 봐서는 이렇게 크게 부담을 주는 정보의 양이 많은 그런 문제는 보이진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간단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답을 도출해야 하는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하나하나가 지문에 지되어 있는 세세한 정보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1, 2, 3, 4, 5 선택지를 다 읽었을 때 답이 뭐지?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간에 쫓기는 어떤 그런 다급함 속에서 자꾸 여러 문제를 찍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가 수능에서는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독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하는 그런 문항들을 선생님이 좀 짚어줄 텐데, 1번 틀렸으면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세세한 논리적 관계에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문제를 풀 때요, 자꾸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꾸 읽은 인상, 이미지를 가지고 선택지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죠. 네, 정보를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7번 틀렸으면 여러분 정말 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게 노력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도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되는 지점들을 잘 짚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학 세트, 이 과학 세트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감독을 했어요. 1교시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험 문제 푸는 걸 감독을 했는데 시험지 딱 걷고 나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과학, 나 과학 다 찍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 자꾸 이제 쫓기면서 정보의 양이 많으니까 그 정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 선택지 판단 안 되죠. 그러니까 찍게 되는 것인데, 이 과학 세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근래 과학 제재로요, 생명과학 공학 관련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과학하면 생명과학, 공학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전형적인 특징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징에 유의해서 내가 글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3번 문제도요. 그 전형적인 아주 근래에 출제되는 그 생명과학에서 답을 도출하는데 요구하는 그 사고 절차를 딱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 과정 방법에 대해서도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정말 많이 틀렸고요. 이 14번이 우리 남궁인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정말 온화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14번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있는 건데요. 이 국어 문제는 문제 해설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4번 틀렸다는 얘기는 지문 읽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읽기부터 꼭 잘 점검해서 여러분이 답을 고르는 사고를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추론을 요구했고요. 16번도 추론을 요구했는데 이런 추론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고난도 추론에 대한 훈련을 정말 갈고 닦는 그런 충분한 훈련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점을 시사해주는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네네. 네. 네, 이제 독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문학 설명을 해주시죠. 문학 전에 제가 약간 덧붙이는 게 김철현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지금 생명과학 공학 말씀하셨던 과학 지문 같은 지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분야와 그런 문제의 패턴들에 대해서는 해설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실 거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최근의 그런 기출들을 함께 몰아서 한번 정리를 꼭 해보라는 걸 권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좀 전에 14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서를 딱 보고 이렇게 말하자면 견적을 낼 때 이게 초고난도 문항이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가 보통은 보기가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14번처럼 대단히 심플한 형태로 보기도 없이 출제가 된 문제가 난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문 속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꼭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문학 얘기 잠깐 할게요. 문학은 사실 독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지문 7개 가운데 3개의 작품이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연계 출제 중에서도 당연히 고전 시가가 자도사라는 작품이 지문 그대로 약간 이제 풀이가 약간 다르긴 한데 수특에 있는 대목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현대시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전 소설 소현성록은 다른 대목이 출제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품 전체의 어떤 그 특성이랄까 근본적인 갈등의 측면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대목이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현대 소설이 조금 사실은 많이 익숙한 작품인 미스터방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미스터방은 기출을 풀면서도 여러분 많이 풀었을 테고 또 올해 채만식은 수특에는 논이야기가 실려 있긴 합니다만 미스터방은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읽고 공부를 했을 거거든요. 저도 뭐 학교에서 학생들 지금 올해 3학년 아이들 1학년 때 그 작품을 다 읽혔던 작품이라서 제가 아까 감독하고 나서 오늘 시험 나올 줄 알고 1학년 때 읽힌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에서 여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번 문제, 26번 문제, 또 31번, 34번 같은 문제들 한 4개 정도는 조금 주의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해설 강의 때 자세하게 3부와 4부에서 설명을 녹여 넣을 테니까 이런 장르의 이런 지문들은 이렇게 읽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 이런 포인트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렇게 잘 끼워 나가도록 맞춰 나가도록 하죠. 네. 자, 그다음 언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리고 참 이 문학 독서 이제 설명을 끝냈는데 여기서 하나만 또 좀 강조를 할게. 여러분 문학 연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수능에 독서 연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육모도요 독서의 연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시를 해줄 텐데 독서의 연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 점 꼭 짚고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언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언매의 특징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작년부터 이제 이 선택 과목이 도입됨에 따라서 언매 그 언어 특히 이 언어의 난도가 조금 낮았었어요. 근데 이 언매의 난도를 조금 상향했다. 요 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법과정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 선택한 학생들이 문학과 독서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랑도 이제 연계되어 있는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언매의 난도가 좀 높아졌다는 거 여러분이 유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례를 좀 깊이 있게 좀 요소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그런 힘을 키우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이 수능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작은 어땠나요? 네네. 언매 그 언어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문제풀이의 방식으로 정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네. 겁니다. 꼭 당부하고 싶고요. 자, 화작은요, 뭐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세트의 구성이나 문제 유형이나 그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뭐 안정적인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작에서 항상 한두 문제 정도는 일부러 좀 혼란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약간 이번에는 그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중동이기도 하고 안정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조금의 변화가 생기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맨날 풀던 문제랑은 살짝 다르게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는 방식을 살짝 바꿨는데 그게 조금 더 까다로웠던 그런, 그래서 좀 정답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많으면 두세 문제 정도 주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어떤 요령을 익히는데 자꾸만 또 반복해서 집중해서 함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방법을 배우는 그런 것을 제가 또 한번 추천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 얘기 각 분야별로 됐는데 혹시 네. 뭐 빠뜨리셨거나 중요한 얘기? 네,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남궁민 선생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오늘 하루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이 아침부터 시험지 받아서 이제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점심 먹고 한 그 여러분 이제 3교시 시험 보는 그 시점에 이제 EBS 와서 전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 해설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하는데요. 이 모의평가나 아니면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모든 분석의 근원지입니다, 사실은. 남궁민 선생님이랑 제가.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분석과 정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비롯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또 참고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 선생님이랑 그리고 저랑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좀 그 분석, 정말 그 깊이를 정말 잘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정말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뭐 언제나 그랬다시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넘어서는 그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문과 문제에 관한 내공을 길러주는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1부부터 6부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네. 독서 할 네. 거고요. 3부, 4부 문학 할 거고요. 5부 화작 할 거고요. 6부 언매입니다. 네, 언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필적 확인란에 썼을 그 말, 희망적인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여, 그 길은 너의 것이다. 9월 모평까지 그리고 본수능까지 흔들림 없이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하루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